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문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동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동사에 대해서 한 3일 정도, 3번 정도의 강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문법이라는 거 혹은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드디어 동사에 관한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라는 것이 만약에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고 물으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동사는 서술어가 아닌 곳에도 쓰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서술어 중에는 소위 말해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있는 반면에 절 속에 있는 서술어가 있다.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동사가 서술어 이외에 쓰는 경우를 준동사라고 하는 거고, 동사가 서술어 이외의 준동사로 쓰여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에는 부정사하고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에는 부정사하고 분사라는 게 있는 거고요. 동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데에는 부정사하고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동사가 어렵냐? 왜 이렇게 동사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동사가 어렵냐 하는 것은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어의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는 변화를 한다. 변화를 하니까 우리가 적응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는 그 의미가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우리말로 다자로 끝나는 게 동사의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동사가 쓰인다고 한다면 이 중에 문장 전체의 서술어일 때만 다자로 끝나지 서술어인데 절의 서술어라든지 혹은 준동사에 쓰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되면 모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 속의 서술어는 다자라는 뜻이 절의 종류에 따라 변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동사가 부정사나 동명사가 돼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동사를 명사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자라는 것이 는 것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잖아요. 준동사가 부정사나 분사가 돼서 형용사가 된다면 다자라는 것이 뭐뭐하는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준동사가 돼서 부정사나 분사구문이 되면 다자라는 뜻이 아주 다양한 부사적인 뜻으로 바뀌지 않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단어의 품사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문장에서 그 단어의 품사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동사라고 한다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품사 중에는 동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일이죠. 타동사라면 당연히 그 뒤에 명사인 목적어를 달고 다닐 거고요. 그래서 타동사가 목적어를 읽으면 속칭 몇 형식이 되나요? 3형식이 되면서 나머지는 수식어가 될 것이고 수식어의 1순위는 부사요, 2순위는 형용사 이렇게 되지 않겠냐. 또 자동사라는 것은 명사를 느끼지 못하고 부사나 전치사를 동반하는 속칭 1형식을 이루지 않겠냐. 따라서 일단 동사라면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문제가 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어렵게 하는 건데 타동사 중에는 목적어를 지나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등등등을 달고 5형식을 이루는 그러한 타동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지나 수식어를 갖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어를 지나 보충하는 말, 보호까지도 필요한 이러한 타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한다. 즉 타동사로서 완전하니까 목적어까지만 읽어도 되는데 타동사로서 불완전하니까 목적어를 지나 보충을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완전하니까 자동사만 뭐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거잖아요. 자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동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불완전하니까 보충하는 말을 가지고 다녀라 하는 불완전 자동사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라. 빨간색에 따라 불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를 가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빨간색의 경우를 우리가 당연히 몇 형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2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이런 거잖아요. 그 이외에 기타 수여 동사라는 게 있어서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뒤에 또 한 번의 목적어를 갖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속칭 4형식을 이루는 동사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가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어의 품사를 느끼는 일은 첫째,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느끼거나 그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느끼거나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1. shout가 외치다. 다자로 끝나니까 동사 아니겠느냐. 둘째, ed가 붙었으니까 동사 아니겠느냐. 셋째, 주어 다음에 서술어로 쓰였으니까 동사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고, 당연히 is는 동사요, arrive가 동사요, appear가 동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전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인지를 가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1. 동사이기는 해도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를 만나면 완전 자동사라고 했고,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 무슨 동사, 비동사가 대부분 불완전 자동사일 거고, 어쨌든 동사 중에 자동사가 뭘 만나고 명사, 뭘 만나서 형용사, 이것이 뭐에 주어를 보충하거나 설명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은 파란색에 따라 at이라는 전치사를 만났잖아요. quickly라는 부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동사가 무슨 동사인가요? 비동사 뒤에 무엇이 나와서 형용사,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주격, 보호,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것은 비동사는 아닌데 자동사로서 무엇을 동반했나요? 형용사를 동반하면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주격, 보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예문에서 보다시피 두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동사가 어때요? come이라는 동사가 똑같이 등장을 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home, 집으로라는 부사를 동반했으니까 완전 자동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에서 right이라는 우리가 형용사를 동반했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이런 거죠. 어떤 경우라도 동사가 형용사를 동반하면 자동사의 주격 보호가 되고, 이 형식을 이루는 모든 자동사는 뭐하고 동의어니까 비동사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동사가 자동사로서 형용사를 동반하면 비동사하고 동의어니까 모든 이 형식은 주격보이다, 주격보하다, 주격보되다, 주격보해지다, 이런 식으로 되면 6번에서는 he came home, 그는 집에 왔다, 늦게, 어쩌녁, 이런 식이라면 everything comes right 하면 everything comes right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옳게 된다,
in the end, 결국에는 모든 것은 올바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라는 것도 혹은 똑같은 동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완전 자동사냐 불완전 자동사냐로 변형이 될 수 있고,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변형이 된다면 그 동사의 의미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사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봐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동사임을 아는 것, 뜻을 알거나 쓰임새를 알거나 뭐 위치를 알거나 이러면 동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동사를 만났을 때 그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명사의 유무를 판단해 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만나니까 하나의 자동사일 수밖에 없고, six classes라는 명사를 만났으니까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식별은 명사, 즉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가려야 되는지 하면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당연히 뭐의 차이고 읽기, 뭐의 차이다, 의미.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 읽기의 차이지만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 차이란 이거 아니에요? 의미 차이란 거의 반대말에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영어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번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to 플러스 동사,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부정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사란 무엇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용법이 달라지고 용법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건 뭐가 쥐고 있는 거예요? want가 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want가 뭐냐? 동사. 그거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앞으로 학습 목표 기본적으로는 타동사가 많다. 상식적인 자동사를 빼고는 타동사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의 표현이란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어로 쓰는 거죠. exchange, 교환하다. 교환하다, 교환하는 것, 교환하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이 뭐냐? 거의 반대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려야 된다. 두 번째,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거든? 어떡할래? 타동사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라. 상식적으로 자동사라는 개념이 아니라면. 자, 동사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is. 또 뭐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taste.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turn.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enjoy.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s라는 게 뭐예요?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is라는 비동사는 alive라는 형용사를 주격보사입니다. 많이 안 거예요. 그러나 5번과 6번을 보면 taste도 뭐다? 동사. turn도 뭐다? 동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거든. 뭐라고 먼저 생각하라? 타동사.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는 뭐가 필요하다? 명사. 그런데 sour, 신맛이 나는 형용사.
red, 빨간이라는 형용사. 그러면 동사가 형용사를 동반하면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동사의 주격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비동사의 주격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나요? 주격 보이다, 주격 보하다, 주격 보되다, 주격 보해지다. 그러니까 taste sour 하면은 신맛이 난다 라는 올바른 해석도 좋지만 시다, 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turn red는 빨갛게 변하다, 빨갛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면 enjoy가 뭐다? 동사. 동사라면 뭐하고 뭘 가려라? 타동사와 자동사. 잘 모르겠거든 뭐로 밀어붙여라? 타동사.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니까 뭐가 필요하다? 명사. 명사 자리에 뭐가 보인다? ing.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명사. 이러한 동명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하면 ing 속에 있는 뭐를? 동사를 뭐로 만들어줘라? 명사. play tennis.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치는 것. 그것이 목적어니까 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치는 것, 테니스를 치는 것, 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run.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make. 동사의 밑줄 쳐볼까요? think와 is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ru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라는 run은 자동사지요. 그러나 지금은 run이 동사인데 오른쪽에 관사를 지나 명사가 있으니까 목적어라면 타동사고, 이때의 run은 뛰다가 아니라 뭐예요? 경영하다, 운영하다. 또 make는 뭐 10중 9.5 타동사니까 명사의 뭘 삼아라? 목적어. 이때 think도 동사지만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데? 서술어. 서술어인데 문장 전체의 서술어니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think는 타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데 that이라는 접속사가 절을 유도하니까 목적어는 무슨 절인가? 명사절이잖아요. 따라서 is는 이거잖아요. is는 동사는 동사인데 절 속의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따라서 she's right. 그 여자가 옳다. 명사니까 옳다는 것. 그 다음에 을.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라는 것을 반드시 가려야 되고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동사의 표현이 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사의 첫째 날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